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정호스쿨 박정원입니다. 질문을 주셨어요. 방문 요양시설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 설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방문 요양시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의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재가 급여 중에 방문 요양 급여죠.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상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과 관련되어진 법규만을 준수하면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을 신고제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설립 방법이 신고에서 설립됩니다.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허가제였던 사회복지시설 설립이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신고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요, 설립에 있어서 준칙주의, 즉 설립의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 조건만 이행하면 이유 없습니다. 그 신고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신고 필증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신고 필증권자가 어떻게 설립을 이유 없이 설립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시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노인복지법상의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먼저 시군구에 설치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서 어떻게 지정을 받으셨었을 때 재가 노인복지시설로서 서비스 제공하면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순서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2019년 12월 10일부터 이제 지정 강화제가 됐어요. 기존에는 그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으로 동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법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31조를 봤더니 장기요양기관 지정 그 강화에 관한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필요한 시설 인력을 갖추어서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된다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같은 조 2항하고 3항에서 그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정리해 놨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이나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 이력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해당 지역의 노인 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에 대한 지역 특성도 어떻게 기관 지정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좀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장기요양기관이 너무 많은 시군구에는 더 이상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 설립과 관련한 지정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무작정 설립해 놓고 그리고 시군구 가서 나 설립했으니까 이 지정서 주세요 라고 하면은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시군구청에 가셔서, 그렇죠? 시군구청에 가셔서 담당 그 장기요양기관 담당자분, 그러니까 지정과 관련되어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과 깊이 있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지역에 내가 설립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허락을 받았었을 때부터 이제 설립을 시작하시는데, 자, 설립의 조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에 의해서 먼저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셔야 돼요. 이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립과 관련된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자면요, 우선 여러분들이 방문 요양과 또 방문 목욕을 보통 많이 같이 하시죠. 그래서 그 설립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설립 장소는 이래요. 이제 그 우리 건축법상의 노유자 시설이나 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렇죠?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담당 공무원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노후자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이 방문 요양과 관련된 사무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다니시면서 일단은 건물을 보시는 겁니다. 적정한 임차료 수준과 그 다음에 입지 조건들,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교통 접근성이 좋은 데로 이제 구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고요. 물론 지대도 싸면 좋겠죠. 임차료도 싸면. 여하튼 그 건물을 구하실 때 일단은 건축물 대장을 띄워놓고 그 건축물 대장상에 이제 노후자 시설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2종이라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담당 공무원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구하셔야 되는데 사무실에 면적 규정이 있어요. 뭐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의 전용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물에 가면은 전용 공간하고 공용 공간이 있죠. 공용 같은 경우에는 뭐 창고나 기계실이나 계단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공용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전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차에서 사용하는 순수한 사무실 면적을 얘기해요. 그 사무실의 면적이 얼마? 16.5제곱미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16.5제곱미터를 하는 것,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 넓이 단위 평으로 환산을 한다면 5평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5평의 면적이 되는 사무실 공간을 첫 번째로 확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조건만 붙습니다. 방문 목욕만 할 경우에는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만을 갖추도록 되어져 있어요. 통신설비를 하면은 전화기, 그 다음에 팩스밀리 아시죠? 예, 의무적으로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 뭐 인터넷망 당연히 갖추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사무와 관련되어진 비품들을 갖추셔야 하는데, 뭐 특정하게 뭘 갖춰라 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신 설비와 사무 정비들을 갖추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갖추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이제 방문 목욕 사업을 같이 하시게 된다면은, 자, 방문 목욕은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량을 이용한 방문 목욕과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 목욕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 목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요양보호사 두 분이 그 수급자, 즉 장기간 급여를 받는 분의 댁에 가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우리 목욕차 보셨나요? 목욕차? 방문 목욕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 법상에는 목욕 설비, 그러니까 차 안에 뭐 보일러도 갖추고 막 이랬어요. 그럼 목욕차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량을 이용한 방문 목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목욕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추천하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방문 요양하고 목욕을 같이 시행하시되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 목욕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이제 시공부에 보고를 하시면, 신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인력 조건인데, 인력은 이제 시설장하고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를 갖추시면 돼요. 시설장의 자격 조건 보시는 것처럼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방문 요양이나 또는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거나 또는 뭐 요양보호사신데 5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 장관으로 정해서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그렇죠. 또는 이제 노인복지설 또는 재가장교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시설장이 될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요,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1급, 2급, 3급 급수에 상관없이, 그것도 경력에 상관없이 시설장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간호조무사나 또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교양기관에서 5년 이상 실무를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 가셔서 이 시설장 교육을 받으셨었을 때 어떻게 시설장이 될 수 있어요. 뭐 요양보호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노인복지법상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시면 요양보호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인력 기준이 이렇습니다. 시설장 한 분이 꼭 계셔야 되고,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 수급자, 즉 실제 서비스를 받는 분 15명 이상 되어졌었을 때 이제 한 명의 사회복지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상을 두시고서 이제 설치 신고를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농어촌 지역으로 명시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5명만 두셔도 됩니다.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한 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를 2분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방문 요양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처음에 이 15명의 요양보호사를 모시고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걸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제일 난제입니다. 설립신고에 있어서. 여하튼 정리를 하자면 2가지입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제가 노인복지시설로서 설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2가지 조건. 첫 번째가 통신장비나 또는 이런 사무장비를 갖추는, 그 다음에 16.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되, 이 사무실 공간이 놓여지는 건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근린생활 1종, 2종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시설과 장비 조건을 갖추시고, 2번째는 인력 조건 갖추시면 되더라. 시설장, 그리고 15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사, 수급자가 15명 넘어가게 되면 사회복지사 한 분 채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으로 어떻게 설치 신고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함께 신고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상의 조건들을 갖추시게 되면은 어떻게 노인복지법상 제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거고, 플러스 그 내용을 가지고서 장기 요양기관 지정을 동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설치 신고를 하실 때 맡기지 마시고,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또는 답답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누구한테 맡기거나 뭐 컨설팅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설치 신고를 해보시고 또 지정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지 감히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뭐라고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사업 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세요. 그죠? 그래서 사회 공익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져주시고, 그 마음 가진 상태에서 2번째는 어떻게 해요? 해당 시군구, 관할 시군구, 관할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깊이 있는 상담을 하시고, 상담해서 설립해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받았었을 때 어떻게 노인복지법상의 제가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하면서 어떻게 장기 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 지정을 동시에 하시면 지정 신청을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앞에 좋은 일, 기쁜 일,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